지금 대략 430명 정도 접속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일단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웹엑스라는 걸 지금 접속을 하셨는데, 오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릴 거는 웹엑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 왜냐면, 다음 주부터 바로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해요. 네,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면 수업을 선택을 많이 하셨으면 웹엑스로 거의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필수 교양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웹엑스를 쓰실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수강 신청. 내일은 제가 뒤에 일정은 다시 설명드릴 건데 내일부터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 일정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많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정해진 수업 시간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본인이 시간표를 다 짜야 되고 수강 신청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강의실, 수업도 다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캠퍼스 생활이 이제 처음이시니까 모르시고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네, 떻게 수업을 참여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500명 가량 접속을 하셨는데,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어, 녹화를 저희가 해서 추후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좀 있으시더라도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잘 안 들리세요? 어, 녹화된 거 나중에 들으시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심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팀에서 학부 수업, 그리고 수강 신청, 전자출결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아마 제일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네네. 오늘부터 아마 일정이 쭉 있을 거예요. 학과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는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수업 참여하는 거, 그리고 수강 신청하는 거. 왜냐하면 수강 신청이 내일부터 일정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제일 빨리 만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팅방 수용 인원이 지금 현재는 500명 정도 접속하셨는데 최대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여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로 다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왔습니다. 2년 가까이 왔고, 사실 2020학년도, 21학년도는 거의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비대면 수업이었어요. 예체능 계열 대면 수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대면 수업이었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이게 비대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학습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하라는 공고사항이 전국의 대학에 공문으로 안내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코로나가 지금 뭐 17만 명 오늘 또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오히려 저희보다 더 대면 수업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수업 운영 방식을 제가 뒤에 안내 드릴 건데 수업 운영 방식을 뭐 학생 의견 수렴, 교원 의견 수렴 거쳐서 우리 대학에서 제일 큰 회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수업 운영 계획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홈페이지로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것도 다시 자세하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 회의도 계속 하고 있고, 방역 지침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 방역 물품도 계속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음,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19년, 20년, 21년도는 교내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좀 오미크론 전에는 추이가 좀 달랐잖아요.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개강을 하면 확진자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방역 지침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구매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학교를 믿고 네,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는 웹엑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는 웹엑스 웨비나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거는 웹엑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도 얼굴도 나오고 교수님과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대단위 인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제가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웹엑스는 요거랑 조금은 달라요. 네. 그래서 웹엑스에 관련된 거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 웹엑스로 바로 수업을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강 신청 일정, 그리고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죠.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랑 달리 대학교 때는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교과목들, 좋아하는 교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잘 알아보고 하면 한 학기가 재미있겠죠. 그런데 결국 수강 신청을 제 시간에 못하고, 수강 신청이 선착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시간에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강 신청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면 한 학기 동안 괴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띄워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은 신편 입생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안내고, 자,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먼저 웹엑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웹엑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디가 여러분들 학번이에요. 학번 골뱅이 동국.ac.kr.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입니다. 지금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제 뒤에 안내 드릴 건데 이 클래스에서 웹엑스로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디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학번, 여러분들 학번 다 조회해 보셨죠? 학번 조회하는 법도 뒤에 안내 드릴 겁니다. 학번 골뱅이 동국.ac.kr. 요게 여러분들 아이디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회원 가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웹엑스는 저희가 학적이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네, 좀 이따가 해주시겠어요? 네. 학적이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아이디가 다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회원가입이라는 절차 없이
이 클래스에서 인증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아이디는 이렇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이 클래스라고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 뒤에 ac.kr, 네, eclass.동국.ac.kr로 들어가셔야 돼요. 동국.edu로 들어가시면 서울 캠퍼스 이클래스입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클래스 접속이 안 된다라는 분들. 근데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동국.ac.kr을 입력을 안 하셔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클래스에 방금 그 웹엑스 아이디를 이클래스 입력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유드림스 학교 홈페이지 보면 상단에 유드림스가 있죠. 여기서부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 상단에 유드림스를 들어가면 유드림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학사 정보나 신청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우리 학사 시스템입니다. 이 학사 시스템하고 웹엑스는 별도예요. 웹엑스는 수업을 하기 위한 용도고요. 그리고 이 e클래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제 모든 수업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인데 e클래스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아이디는 학번,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패스워드예요. 그 패스워드도 제가 뒤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로그인 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이디 학번, 뒤에 동국.ac.kr은 아니고요. 아이디로 학번, 그리고 패스워드는 초기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네, 자,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초기 화면에 이 파란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엑스를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초 인증은 딱 한 번 하셔야 돼요. 네, 최초 인증은 한 번만 하는데 이 최초 인증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팝업창이 뜨면 주민번호 앞에 6자리를 입력을 하시고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새 비밀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웹엑스의 아이디는 학번 골뱅이 동국.ac.kr. 패스워드는 여기서 등록합니다. 이 클래스에서. 그리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 클래스를 로그인 하셔서 이 클래스 안에서 상단에 보면 로그인 하시면 웹엑스 패스워드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버튼이 있는데 네, 그거 클릭하면 네, 거기서 패스워드를 그냥 계속 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비밀번호를 몰라도 되고요. 네, 그렇게 아이디를 쓰신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리 다음 주가 개강이니까 미리 이 클래스 다들 들어가셔서 네, 여기서 초기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입력하고 초기 인증 완료 후에 패스워드 설정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수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웹엑스 미팅 프로그램은 미리 PC에 다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도 미리 다 설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수업을 들을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앱을 미리 다 깔아주시고 웹엑스라고 크롬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서 웹엑스 미팅즈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으시면 네, 이렇게 웹엑스 미팅즈라는 프로그램 경로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등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까지 진행하고 네, 설치를 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웹엑스 미팅즈라는 게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클래스 접속을 해요. 모든 시작은 이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접속해서 이 사이트, 참 방금 말씀드렸죠?
동국.ac.kr이라고. 네. 여기 eclass.동국.ac.kr 입력하셔서 사이트 들어와서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하면 강의실 선택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클릭을 하면 밑에 강의실에 여러분들 수강한 교과목들이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어가시면 되고 요거는 3월 2일부터 여러분들 수강 신청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월 25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수강 신청이고 수강 정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수강 정정은 뭐냐면 개강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업을 들어보고 내 이 수업은 도저히 못 듣겠다.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이 수업을 다른 수업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수강 말 그대로 수강 정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정 기간 동안에는 이 클래스의 이 정정한 교과목이 그 다음 날 반영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수강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안에서 교과목이 쭉 다 뜬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과목명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학습 목차, 강의 목록 이렇게 뜨실 거예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목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이나 일정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강의 목록에 들어가면 강의 목록에 이 화상 강의 정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 팝업으로 수업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좋은 게 방금 핸드폰이던 PC던 웹엑스 미팅즈 앱을 미리 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팅즈 앱을 미리 깔아놨으면 그 앱에 로그인을 미리 해놓으세요. 네, 본인 학번 골뱅이 동구.ac.kr 치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설정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미리 해놓으시고 이 클래스에 들어오십니다. 이 클래스 들어와서 방금 순서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해서 교과목 선택하고 그리고 강의 목록까지 들어와요. 강의 목록 들어와서 화상 강의 정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팝업이 뜨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웹엑스에서는 그 수업을 찾아가는 것 방법이 화상 강의 번호, 비밀번호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팝업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화상 강의 번호, 비밀번호 확인 가능한데 여기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미팅 번호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참여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의하실 점이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는 미리 좀 들어가셔야 돼요. 뭐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출결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가셔야 되고 일단 이 클래스에서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팅 시작이라는 게 뜨고요. 이 수업명이 뜹니다. 수업명이 뜨고 미팅 시작이 뜨면 클릭을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창이 떠요. 거기서 교수님이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열기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미팅 시작을 누르면 바로 이제 강의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입장할 때 주의하실 점.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이거 설명을 쭉 드리고 채팅창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들어갈 때 주의하실 점은 음소거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작년에 사고가 좀 많았죠. 기사도 나온 적이 많았죠. 타 대학에서 마이크를 안 끄고 뭐 사적인 대화를 하고 막 이런 행위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는 꼭 마이크 적색으로 돼 있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인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여 학습자 확인, 뭐 채팅창 이런 확인 기능들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프로그램이 어렵진 않아요. 한두 번 써보면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수업이 끝나면 교수자가 미팅을 종료한 뒤에, 물론 미팅을 종료하면 여러분들 자동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가시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나가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지금 웨벡스가 좀 다른 대학이랑 조금 달라요. 저희 웨벡스를 전국 대학 최초로 이제 학사 정보 연동한 걸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강용으로 쓰기 위해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만들었어요, 미리.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전면적으로 웨벡스를 쓰게 됐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제 원격 수업 우수 사례도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웨벡스는 저희가 학사 정보와 연동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수업 들어가고 나가고 이 로그 기록, 시간을 이 클래스에 다 이관을 시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접속했던 이 클래스에. 그러면 교수님이 이 클래스의 출결 정보를 쭉 볼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지각, 뭐 결석, 출석 이렇게 처리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학사 정보 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로그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미팅 방에 끝까지 있다가 종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 유의하시고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모바일로는 핸드폰 앱을 설치하면 이렇게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고 네,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웹엑스 아이디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학번 골뱅이 동구.ac.kr 치고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넘어가면 사이트 URL 입력이라고 나올 거예요. 핸드폰 앱에서. 물론 데스크탑 앱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 밑에 보이는 주소 있죠? donguniv.webex.com 사이트 URL은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 로그인할 때 사이트 URL을 치라라고 하면 동국univ.webex.com 이렇게 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원 가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정식 사용자가 되는 거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시지 말고 이 절차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팅도 똑같아요. 네, 이 참여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요. 핸드폰에서도 데스크탑 앱처럼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PC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 자료가 거의 이렇게 저처럼 PPT를 띄워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건데 핸드폰으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겠죠. 물론 핸드폰에서도 확대는 가능해요. 그런데 웬만하면 PC 환경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모바일로 하셨을 때 이 웹엑스가 데이터를 사실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면 웬만하면 저는 PC에서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 하실 때는 이 클래스에 제가 방금 이 클래스에 팝업 창을 클릭을 하면 강의 목록에서 팝업 창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그 미팅 번호하고 주소가 뜬다고 말씀드렸 그 비밀번호하고 네, 그거를 여기 핸드폰 앱에서도 똑같이 넣으시면 그 교수님이 수업하는 방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웹엑스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네,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사용자마다 PC 환경이 다 달라요. 네,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이랑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웠는데 웹엑스의 정말 기술적인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헬프데스크의 주소를 여기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되고 저희가 개강하고 2주 정도 지금 수업이나 이런 웹엑스 사용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용 헬프데스크를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모아서 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상담을 다 받을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 054-770-2800번입니다. 이거는 개강 후 2주 정도 운영을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건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건데 만약에 웹엑스나 이런 부분에 접속이 어렵다.
라고 뭐 장애가 있다, 수업 참여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주중에 헬프 데스크는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할 거예요. 네, 그 시간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교육부에서 대면 수업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네,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면 수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 수업 유형에 대면 수업, 그리고 비대면 수업, 동시 수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시 수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거의 전국 대학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동시 수업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한 강좌,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양교 과목이 있으면 이 교과목은 대면,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교수님은 강의실에 가세요. 강의실에서 전자교탁에서 이 웹엑스를 켜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대면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강의실에 가서 그냥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선택하면 웹엑스로 그 강의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 수업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요. 동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비대면을 원하면 다 비대면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대면 수업을 원하면 대면 수업 선택해서 강의실에 오시면 돼요. 그게 동시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공 이론 수업은 30명 이하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의실 상황이나 그 학과 교육 과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동시 수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동시 수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강생 30명을 초과를 하면 무조건 동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실습 수업. 실습 수업은 거의 예체능 계열이 수업이 많아요. 네, 실습 수업은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이 실습 수업은 저희가 2020년, 21년 동일했어요. 왜냐하면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실습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미술학과, 한국음악과, 뭐 실기 레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스포츠과학과, 이런 예체능 계열의 학과들, 그리고 의학 계열. 이런 학과들은 부득이하게 대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습은 대면 수업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양은 50명 이하는 동시 수업, 그리고 50명 초과는 전면 대면 수업, 전면 비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가 강의실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식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강 신청할 교과목이 30명인지 50명인지,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 신청할 때 교과목별로 다 보면 제일 끝에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이 있는데 그 비고란에 제일 앞에 이 수업은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동시 수업인지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강 신청할 때 그 교과목을 선택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교양을 다 비대면으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전공이 동시 수업이다. 그렇게 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동시 수업에서 비대면까지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그냥 비대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1학년 분들 학부모님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내가 방을 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강 신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어떤 수업을 할지 바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강 모의 수강 신청 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네,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사실 수강 신청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매 학기 계속 수강 신청을 할 건데 1학년 때부터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 1학년 때 수강 정원 TO가 제일 많이 열리는 교과목들, 그거로 수강 신청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나중에 졸업하시기도 졸업학점 맞추기나 이런 것들도 쉬우실 거고 한 학기 동안 수업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공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나야 한 학기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강 신청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내용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OT를 했죠. OT하고 제가 이 녹화한 영상은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 내일 24일 10시부터 5시 여기는 모의 수강 신청입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모의 수강 신청은 뭐냐면 수강 신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 전공에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떤 교양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요. 강의실하고. 이거를 미리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1학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은 교양 교육 영역의 교과목들도 시간이 다 달라요. 100개 교과목이. 그리고 전공도 각각 전공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들이 서로 시간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보셔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모의수강 신청이에요. 그래서 모의수강 신청을 내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모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고 해도 수강 신청이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모의 수강 신청은 유드림스라는 사이트에서 해요. 유드림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학번 조회했던 그 프로그램 있죠. 네. 거기서 모의 수강 신청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강 신청 25일에 있는 본 게임이죠. 진짜 수강 신청은 저희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합니다. 네, 그거 꼭 유의하시고요. 사실 1학년 1학기 때만 이 희망 강의를 하고 요 모의 수강 신청 이거는 1학년 1학기 때만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수강 신청 여기 사이트에서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5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강 신청은 모든 교과목이 다 선착순입니다. 교양 교과목은 TO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인기가 좋은 강좌도 한정돼 있어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기서 10시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수강 신청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교양이나 그다음에 뭐 필수 교과목들이나 정원이 많이 열려요. 네, 그거 뒤에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못 듣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들으려고 하면 전체 정원의 10%, 20%, 30%밖에 안 열립니다. 그 해당 학년에. 그러니까 1학년 때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일정 꼭 기억해 놓으시고 내일 모의 수강 신청 어떤 교과목이 있는지 찾아보고 유드림스에서 그다음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10시부터 본 수강 신청을 시행한다. 하루밖에 없어요. 수강 신청. 네, 하루. 요 25일에 꼭 10시에 꼭 기억하시고 수강 신청 하시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장바구니. 네, 이거는 뭐냐면 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재학생들은 장바구니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즐겨찾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는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합니다. 아이디는 학번, 패스워드는 유드림스에 설정한 거. 밑에 나오죠? 그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수강 신청 사이트를 로그인 하자마자 첫 화면에 공지사항이 떠요. 그리고 수강 신청 탭으로 넘어가면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교과목들이 제일 위에 나와요. 그리고 앞에 신청 버튼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즐겨찾기를 미리 해놓은 교과목들, 본인이 담아놓은 교과목들을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이 장바구니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기초교육 영역에 뭐를 들어야 되네?
하고 기초교육 영역 바꾸고 검색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공도 전공 영역 바꾸고 검색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라는 거를 저희가 신입생들한테도 한번 해보자. 총학생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네, 저희도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25일에 하시고요. 그리고 28일에 장바구니를 하는데, 이 장바구니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도 수강 신청했잖아요. 25일에. 그럼 28일은 뭐냐면, 본인이 수강 신청하고, 저희가 3월 2일부터 수강 정정 기간이 있잖아요. 수강 정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개강하고 1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본인이 이 수업을 다른 걸로 바꿔서 듣겠다. 뭐 이런 말 그대로 수강 정정이거든요. 수강 정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강 신청한 거 취소할 수 있고 다른 교과목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강 정정 첫째 날 3월 2일에는 정원이 또 일정 부분 열릴 거예요. 수강 정원이. 그래서 수강 정정을 대비한 수강 신청 장바구니가 28일에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일정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요 일정이 쭉 진행이 될 거고, 수강 정정은 전체 재학생들이 다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1, 2, 3, 4학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강 정정은 전체 재학생이니까 정원도 조금밖에 안 열려요. 수강 신청 각 교과목 정원의 대략, 물론 이제 교과목마다 다 다르지만 뭐 10%, 20% 정도가 정정 때 열립니다. 수강 정정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학년 수강 신청 2월 25일에는 필수 교양 교과목들의 정원의 거의 8, 90%가 1학년한테 배정이 돼요. 그러면 25일에 수강 신청할 때는 정원이 많이 있겠죠. 교과목들이. 그런데 정정으로 넘어가서 본인이 그걸 수강 신청하겠다 하면 정원이 10%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교양교 과목에 교양 교육 영역에 평균 수강 인원이 100명 정도가 돼요. 100명에 10%면 10명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존의 재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수강 신청을 10초 안에 끝냅니다. 들어가서 다다다닥 신청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일에 수강 신청을 제 시간에 꼭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는 DG, 소문자로 DG, 생년월일 6자리, 느낌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드림스 들어가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교의 시스템은 유드림스, 이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클래스 로그인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수강 신청 로그인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 다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강 신청 사이트, 그리고 이클래스, 유드림스, 하나 더 있어요. 전자출결. 여러분들 개강하면 전자출결도 쓰실 건데, 전자출결, 스마트 동국 앱입니다. 요 네 가지 아이디 패스워드 다 동일해요. 다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씁니다. 요 프로그램은. 그런데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웹엑스. 웹엑스는 전 세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미국에서 개발돼서 전 세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아이디는 학번@동국.ac.kr. 네. 우리 교내 모든 프로그램은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 웹엑스는 학번@동국.ac.kr. 요게 아이디가 된다라는 거고 수강 신청 사이트도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드림스에서 여러분들이 신학번 조회했던 그 메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번 다 해보고 비밀번호도 초기 비밀번호는 DG 생년월일 6자리 느낌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도 다 한 번씩 해보시고 어차피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내일. 유드림스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의 수강 신청 24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유드림스에서. 유드림스에서 학번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는 요걸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들어가셔서 모의 수강 신청도 내일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일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유드림스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네, 여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서 신학번 조회가 가능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는 방금 말씀드린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뭐냐면 희망 강의 신청 화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드림스에서만 희망 강의 신청을 한다고.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합니다. 자, 그럼 뒤에 설명드릴게요. 모의 수강 신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과목,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교과목들의 시간을 미리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전공, 여기에 전공 선택해서 학과 이렇게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쭉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해보면 전공,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기초교육, 교양교육, 동국소양 요 영역들 교과 과정에서 검색을 해서 교과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25일에 수강 신청하기 전에 꼭 한 번씩 해보셔야 수강 신청하는데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모의 수강 신청 안 하고 어떤 교과목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막 아무나 클릭을 해요. 몇 개 클릭하다 보면 수강 신청할 때 시간이 중복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거를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강 신청 사이트 주소는 수강 sugang.동국.ac.kr입니다. 네, 수강.동국.ac.kr 이렇게 되고요. 수강 신청 절차는 여러분들 모의 수강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수강 신청도 하고 네, 본 수강 신청하고 원래 이게 재학생들이 하는 프로세스고요. 여러분들은 모의 수강 신청, 수강 신청 그리고 장바구니 수강 신청, 수강 정정을 위한 장바구니, 그다음 수강 정정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수강 신청도 가능해요. 저희가 모바일 앱도 있거든요. 네, 동국대 경주 캠퍼스라고 앱스토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수강 신청 어플이 나올 겁니다.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수강 신청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재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바일 수강 신청은 저희가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고 저희가 수강 정정 첫째 날 그리고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25일 네, 그때는 10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모바일로도 바로 가능은 해요. 근데 모바일은 화면이 작고 클릭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채팅창에 질문 주셨는데 동시 로그인은 안 돼요. 핸드폰 그다음에 PC 동시에 로그인하면 이게 IP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계정으로만 됩니다. 한 PC에서만. 네, 접속 제한이 돼 있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바일 수강 신청 이거는 10시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수강 정정 일정을 보시면 3월 2일이잖아요. 3월 2일에 8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모바일 수강 신청은 이용 못하고 PC로 하셔야 되겠죠. 기존의 재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강 신청 처음에 시작할 때 첫날 딱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대는 거의 대부분 99%가 PC에서 해요. 왜냐하면 빨리 선택을 하고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정정을 하거나 다른 교과목을 검색하거나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한두 개 바꿀 때는 거의 다 핸드폰 모바일을 많이 쓰십니다. 기능은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구축을 할 때 모바일이든 PC든 뭐 접속하는 속도나 이런 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큰 화면에서 좀 더 수강 신청 원활하게 하려면 PC를 좀 더 추천드린다는 점이고요. 수강 신청을 다 하고 나서 뭐 한두 개 정도 바꿀 거면은 모바일로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수강 신청은 10시부터죠. 2월 25일. 2월 25일에는 10시에 PC 그리고 핸드폰 앱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PC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도 화면이 똑같아요. 네, 로그인하는 화면 있고 여기도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메뉴 이렇게 있고 수강 신청 장바구니 내역 다 조회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기능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바로 적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잠시만요. 와, 벌써 50분이나 했네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듣고 한꺼번에 이러면 좀 피곤하실 테니까. 네, 요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강 대기제라는 게 2월 25일 신입생 수강 신청 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인기 있는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강좌, 사이버 강좌 이런 거겠죠. 사이버 강좌들을 수강 신청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학생이 내가 취소하면 네가 바로 신청해. 이렇게 해서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걸 막고자 만든 겁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수강 대기제는 뭐냐면 A라는 교과목이 정원이 10명이었어요. 그럼 11번째 누가 신청을 하면 대기 1번이 걸립니다. 대기는 15번까지, 15명 걸리는데 1번, 2번 순서대로 쭉 걸리겠죠. 교과목이 정원이 다 찬 교과목. 근데 그 교과목에 누군가 수강 취소를 한 명이 해요. 수강 신청했던 학생이. 취소를 하면 대기 1번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수강 신청이 됩니다. 네. 이게 수강 대기제고요. 어, 사실은 이제 뭐 강의 매매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대기제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한 명이 빠지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한 명 빠지면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될 필요 없이 그냥 대기 쭉쭉쭉 걸어 놓으면 대기 순번대로 되는 겁니다. 수강 신청. 근데 인기 있는 강좌는 물론 대기가 잘 안 빠지겠죠. 네. 모든 교과목에 적용이 되고 요 수강 대기제는 2월 25일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는 날 적용이 됩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수강 정원 반영 지연 제도. 이것도 뭐냐면 수강 정정 기간 때 적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의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수강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의 정원이 다 찼어요. 10명으로 다 찼는데 그 교과목에서 누군가 수강 취소를 한 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명의 여분이 생기겠죠. 그 교과목에. 근데 그 여분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이 교과목에서 한 명 취소가 됐고 이 교과목의 정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1시 반에 한 명이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교과목의 정원 하나는 2시, 30분 뒤인 2시에 열린다고 그 수강신청 사이트에 표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학생은 알 수 있겠죠. 누가 취소를 몇 시에 했고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수강 취소를 한 명이 누군가 1시 반에 취소를 했고 이게 3시 되면 2시 되면 30분 뒤에 2시가 되면 한 명의 정원이 바로 생기는구나 라고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딱 정원 반영 지연 이게 적용되는 시간 그 시간대 들어가서 그 교과목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요거는 수강 정정 기간
3월 2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에 반영이 됩니다. 요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장바구니 제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 미리 즐겨찾기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 15개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월 28일에 장바구니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들어야 되는 필수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아명상 1은 1학기 때 개설되고 2는 2학기 때 개설됩니다. 그런데 자아명상은 모든 학과가 다 들어야 되는 교과목이에요. 여기 보면 A, B, C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A, B, C가 나와 있죠. 네. 이 학과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아명상은 모든 학과에서 수강을 해야 됩니다. 1, 2. 1학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1학기니까 자아명상 1을 들어야 되겠죠. 수강 신청 때 물론 이제 모의 수강 신청 때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아명상, 뭐 자기계발과 미래설계, 불교와 인간 이런 교과목들은 똑같은 강좌가 수십 개가 개설이 돼 있어요. 분반이. 그래서 그 분반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모의 수강 신청 때 맞춰 보시려면 각 전공의 1학년 교과목은 사실 몇 개 없을 거예요. 아마 많아봐야 두 개, 세 개 정도가 될 겁니다. 전공 교과목은. 그래서 전공 교과목을 모의 수강 신청, 그러니까 내일 하는 유드림스에서 미리 신청을 해보고 그 시간이랑 중복 안 되는 이런 필수 강좌들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맞고 필수 교과목, 그 다음에 교양 교육에 있는 교과목들, 네, 그런 교과목들로 시간을 딱딱딱 맞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와 인간. 불교와 인간도 필수입니다. 전체 학과 다 들어야 되고요. 요거는 1학기 때도 개설되고 2학기 때도 개설이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수강 신청을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2학기 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양 교과목, 이 전체 교과목은 2월 25일 여러분들이 1학년 1대 정원이 제일 많이 열려요. 네, 정원은 얼마나 열리는지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학년 때 웬만하면 이 필수 교과목들은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2, 3, 4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전공 교과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들을 시간도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정원도 적게 열려요. 네. 자, 그리고 자기계발과 미래설계. 1은 1학기, 2는 2학기입니다. 요거는 A하고 C 학과들, 의학 계열 제외한 학과죠. 필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계발과 미래설계 1을 들으셔야 되고, 융합글쓰기. 융합글쓰기는 전체 학과 공통입니다. 요것도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의 교과목들, 네, 외국어 영역의 교과목들도 확인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디지털 문해 교과목, 네, 이것도 A, B를 제외한 C 학과 모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교육. 교양교육은 각 영역별 한 개 교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돼요. 네. 요거도 시간표에서 교양교육. 쉽게 말씀드리면, 동국소양 쪽은 이제 필수 교과목들이 많다 보시면 되고, 기초교육 쪽은 영어나 뭐 글쓰기나 컴퓨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양교육은 뭐냐면, 뭐 자연과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교양 교과목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100개 정도의 교과목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재밌을 교과목들, 뭐 관심 있는 교과목들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영역별로 한 개씩. 근데 사실 수강 신청 때 교양 교육의 영역의 교과목들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리면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할 때 내일 모의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때 시간표로 맞춰 보실 때 제일 먼저 본인 학과의 전공은 한 개 분반밖에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학과의 전공 놔두고 넣어보고 그 시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육에 듣고 싶은 교과목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넣어봐요. 그 다음에 동국소양이나 기초교육에 필수 교과목들을 넣어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잠시만요. 네. 자, 요거는 영어 레벨 테스트 관련 내용인데, 요거는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을 겁니다. 상세한 내용이. 그래서 일정하고 이런 것도 확인하고 본인 레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학과별 필수 교과목인데요. 기초교육에 있는 필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요 교과목 확인하고 요거는 꼭 들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전공 교과목도 마찬가지고 기초교육, 뭐 교양교육 이런 거 학과마다 사실은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 학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네, 전공 교과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공, 전공은 각 학과 사무실에 문의. 그다음에 교양은 파라미타 칼리지 학사운영실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네, 그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 웹엑스 관련해서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2800번 054-770-2800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양교육 영역은 4개 영역이 있어요. 4개 영역이 있고 이 영역 1, 2, 3, 4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교과목마다 저희가 보면 학수번호 이게 다 있습니다. 학수번호가 6자리로 돼 있어요. 6자리에 앞에 3개는 영문이고 뒤에 3개는 숫자예요. 이 숫자의 제일 앞 글자, 교양교육은 그래요. 네, 교양교육은 숫자의 제일 앞에 숫자를 보고 영역을 구분한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 4 영역에 있는 교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교과목들을 이제 본인이 찾아보고 미리 시간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 자녀 간 강의 유의사항. 네. 요거는 어, 교내의 교원, 모든 교원들의 직계 자녀가 우리 학교에서 교과목 수강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수강 신청 학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강 신청 학점은 최저 학점,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입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은 14학점이고 최대 이수 학점은 18학점이에요. 의예과, 한의학과는 24학점이고 간호학과는 21학점인데 이번에 1학년부터 18학점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졸업학점이 낮춰졌어요. 간호학과가. 밑에 보시면 졸업 이수 학점이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지금 저희는 130학점이고요. 네. 그리고 의학 계열은 160학점. 간호학과는 기존의 재학생은 140, 이번 1학년부터는 130학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규정에 의거해서 간호학과가 1학년부터 18학점, 최대 이수학점이 낮아진 거고요. 네. 다음은 이게 뭐냐면 제일 인기 있는 강좌예요. 네. 물론 이제 기존의 재학생들이 제일 수강 신청을 빨리 하는 교과목인데 이게 뭐냐면 100% 온라인 교과목이에요.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인기가 많았는데 뭐 사실 지금은 이제 교양 교과목들, 교양 교육의 영역에 있는 교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강좌 맞아요. 비대면. 근데 이건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녹화 영상이 나오는 교육 과정에서 처음부터 교과목이 개설될 때부터 원격으로 개발된 강좌예요. 그래서 이거는 녹화 강의가 이제 녹화 컨텐츠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시간대에 그냥 듣는 거고 다른 교양 교과목은 저희 수업 운영 원칙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이더라도 실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웹엑스 있죠? 이 웹엑스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서 정해진 시간까지 수업을 듣는 실시간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제일 인기가 많아서 정원이 제일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그냥 편하게 수업을 녹화 강의로 듣고 학점을 이수하고 싶다 하면 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좋아요. 네.
물론 학습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매 학기 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의 유형별로 이제 강의 평가를 매 학기 저희는 하거든요. 강의 평가를 보면 대면 수업이 점수가 제일 높고요. 학생들 만족도가. 그 다음이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에요. 그리고 녹화 강의가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듣기 편한 거는 있는데 막 강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은 뭐 본인이 희망하시면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렸죠. 2월 25일에 수강 신청을 다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물론 그때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그거는 정정 기간 때 추가로 더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25일에 되도록이면 수강 신청을 다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90%죠. 교과목 정원이. 왜냐면 우리 학교는 그래요. 동국 소양 그리고 기초교육, 교양교육 영역의 1학년도 필수 교과목들이나 교양교과목들은 1학년 때 정원이 제일 많이 배정됩니다. 왜냐면 2, 3, 4학년 때 전공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에 정원이 90%가 배정이 돼요. 25일에 10시에 수강 신청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뒤로는 수강 신청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채팅에 올려주신 거 편입생도 포함돼요. 25일에 신편입생 수강 신청입니다. 그래서 편입생도 이때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정원이 제일 많이 열린다. 그래서 이때 수강 신청을 되도록이면 다 해야 된다. 만약에 못해서, 만약에 거의 뭐 수강 신청 일정을 놓쳐서 못했다. 그럼 정정기간 때 하셔도 돼요. 정정기간 때 해도 되지만, 정정기간 때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25일에 꼭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강의동인데요. 아직 학교를 한 번도 못 와보셨잖아요. 그죠? 그 수강 신청을 하면 강의 실명이 뭐 A 301, 302 막 이렇게 네 글자로 다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영문명이 각 건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양은 원효관 여기에서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요. 물론 대면 수업일 때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상경대는 지능관. 제일 위부터 설명드릴게요. 정각원하고 생활관. 여기는 뭐냐면 자아명상 수업을 합니다. 네, 자아명상 수업을 하는 데고, 백주년 기념관은 불교문화대학이 수업을 주로 하고요. 원효관은 교양교육이 주로 많고, 그리고 인문대학, 미술학과. 네, 지능관은 사회대학. 네, 그 수업이 많습니다. 자연과학과는 과학기술대학이고, 네, 나머지는 교과목 명칭을 확인하고 시간표에 강의실 표기된 걸 보고 이걸로 호실을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면 수업은 요 시간표에 따라서 해당 강의실 찾아가시면 되고, 비대면 수업은 이 클래스에 접속해서 이 클래스에서 미팅 번호,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 클래스에서 참여하기 눌러서 접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많죠, 여러분들. 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수강 신청 사이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강.동국.ac.kr 이게 수강 신청 사이트가 별도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내일 하는 모의 수강 신청은 유드림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해요. 그래서 수강 신청 사이트도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씁니다. 로그인하고 첫 화면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뜰 거예요. 수강 신청 화면에서. 자, 요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수강 신청 사이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막 무슨 기능인지 찾아보고 헤매다 보면 수강 신청 제 시간에 못 할 수도 있어요. 어, 잠시만요. 네. 이 수강 신청 사이트 로그인은 수강 신청 시작하는 시간 10분 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25일에 수강 신청할 때 10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9시 50분부터는 로그인은 가능해요. 단 수강 신청은 안 돼요. 네. 여기 보이시는 수강 신청 탭은 없을 거예요. 다만 공지사항 정도만 보일 거예요. 조회하고. 그러면 하실 일은 뭐냐면 10분 전에 미리 로그인을 하세요. 수강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공지사항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고 그 다음 사이트 그 다음에 들어가면 네. 아,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이게 웹사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크롬 익스플로러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앱도 물론 뭐 다 접속이 가능하고 근데 다만 제가 경험상 크롬에서 해보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회 메뉴 들어가면 그 교과목에 조회 그 개설된 영역별로 교과목들이 쭉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회가 다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수강 신청 화면입니다. 원래는 기존의 재학생이면 수강 신청 탭에서 장바구니 해놓은 교과목들이 제일 먼저 떠요. 근데 지금 신입생들은 이제 장바구니를 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는 28일에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일에 수강 신청하고 28일에 수강 정정을 위한 장바구니를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학년 분들은 수강 신청 탭에 10시 돼서 딱 들어갔을 때 그 해당 전공이 바로 뜰 거예요. 해당 학과의 전공들이. 그러면 이 해당 학과의 전공을 신청 이렇게 눌러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제가 교과목별로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이 다 표기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화면에서 나올 거예요. 이 화면에서 비고란에 보면 제일 끝에 비고란 보이죠? 네. 비고란에 이 수업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동시 수업인지 표기가 될 겁니다.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은 본인의 전공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돼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 교과목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면 이 밑에 수강 확정이 돼서 교과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멘트가 뜨고 본인의 수강 신청 내역이 뜹니다. 간혹 가다가 이 팝업이 안 뜬다라는 분들 계신데 사실 요 밑에 내려와 있으면 수강 확정인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강 신청은 이렇게 신청 버튼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수강 확정이 된다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문의처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전공별로 들어야 되는 필수 교과목들, 전공 필수, 그다음에 뭐 교양 교육 영역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소속 대학 학사원영실로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꼭 메모하시고 각 본인이 소속된 학과 그쪽으로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하셨다가 떤 교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몇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편입생은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쪽 소속 학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저희 교무팀도 그렇고 학사원연실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수강 신청에 대한 사항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 게시판에 다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 신입생 수강 신청 안내문 그리고 기존의 재학생들 수강 신청 안내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첨부 파일도 보면 양이 엄청 많은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졸업이잖아요. 본인이 대학생이 되면 본인이 어떤 교과목을 듣고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강 신청 안내문을 꼭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사원 여실로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 통화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수강 신청 자료 거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나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졸업 때까지 뭘 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수강 신청 안내문 제가 왜 자꾸 읽어보라고 하냐면 나중에 돼서 4학년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요. 4학년 2학기 돼서 졸업할 때 다 됐는데 A라는 교과목을 안 들었어요. 필수를. 그럼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돼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꼭 이제 수강 신청 안내문을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러면 채팅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을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네,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네, 잠시만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영역에 있는 교과목을 2개씩 들어도 되냐? 라는 질문인데,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2개씩 가능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교양 교육 영역에 있는 교과목의 각 영역별로 고르게 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2개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입생 이수에 관련해서는 저희 각 학과 학사 운영실로 문의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제일 빠르실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수강 신청 안내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 게시판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 보건의료학과, 네, 의료, 이거 교과목 시간을 저희가 바꿨어요. 왜냐면 이번에 교수님이 시간표를 짜시면서 이 교양이랑 이제 중복되는 걸 발견을 하고 저희가 시간표를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할 때는 교과목 바뀌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네, 그거는 백지훈 학생, 네,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양교육 영역에 관련해서 이수는 저희 파라미타 칼리지 학사운영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에 보시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웹엑스 미팅 앱하고 앱 PC 둘 다 동시에 들어가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 관련해서는 저희 학생 서비스 팀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네, 전화번호가 2046번입니다. 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수강 대기는 어, 대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된다. 수강 대기가 뭐냐면 제가 순번을 15번까지 부여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되는데 이거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한 걸로 시스템에서 인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대 이수학점이 18학점인데 대기를 하나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되면 18학점이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수강 대기를 걸 때는 이게 수강 신청 학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한 개 교과목이 그러니까 15학점만 수강 신청된 상태에서 대기가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강 대기는 수강 신청한 것으로 시스템에 시스템이 되지만 대기 기간이 끝나면 전부 다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수강 대기를 걸어놓고 사실 잘 안 빠지거든요. 2번 빠질까 말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강 대기를 만약에 A라는 교과목에 걸어놨는데 내가 순번이 10번이 넘어간다, 뭐 5번이 넘어간다. 이러면 수강 신청 끝나기 뭐 예를 들어 한두 시간 전에는 지우시는 게 맞아요. 지우고 왜냐면 그 대기는 잘 안 빠지거든요. 인기 있는 강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우고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수강 대기는 수강 신청 5시에 끝나면 다 삭제가 돼요. 네. 그래서 수강 대기는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 신청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는 대기가 걸려 있는데 이게 도저히 빠질 것 같지 않으면 빨리 대기 순번을 지우고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질문들 볼까요? 네. 아, 수강 신청할 때 대면 비대면 선택하는 거 물어보셨는데 동시 수업 교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강 신청할 때 교과목 비고란에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의 수업 방식은 비고란에 써져 있는 수업 방식이 진짜 수업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대면 수업인데 이 교과목이 수강 신청할 때 보면 그 교과목 옆에 대면, 비대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고란에 대면 수업으로 써져 있는데 학생이 이거를 비대면으로 많이 선택을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모든 교과목의 수업 방식은 비고란에 써져 있는 수업 방식에 따라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교과목이 비고란에 대면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그 수업은 무조건 대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비대면 선택하시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 동시 수업이라고 써져 있는 교과목들, 비고란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교과목을 수강 신청했을 때 밑에서 대면, 비대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 수업인 강좌는 여러분들이, 난 이거는 비대면으로 들어야 되겠다. 기본 값은 비대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나는 동시 수업인데 대면으로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바꾸시면 됩니다. 대면으로.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 벌써 1시간 20분이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게요. 오늘 제가 이거 진행한 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녹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문자도 보내드릴게요. 문자를 못 받으시더라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들어오셔서 그 링크 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바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의수강 신청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드림스 들어가셔서 모의수강 신청 다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본수강 신청입니다. 그때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10시부터 최대한 빨리 선착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절차로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되고 아마 이 뒤에도 여러분들 일정이 많을 거예요. 뭐 학과마다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건데 그 일정 잘 이제 진행을 하시고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한 뒤에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시간 반 동안. 네. 수강 신청 모두 문제없이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